자, 이번 숙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껴있었죠? 그거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 (605) 603 601번 596 598번 587번 다 나왔냐? (587번부터) 자, 587번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죠? 뭘 만들으라는 얘기야?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래. 즉 fx가 gx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면 돼? 모든 실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이해돼?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면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fx-gx가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를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fx-gx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 4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최소값이 0보다 크시면 되겠죠. 그죠? 잘 생각을 해봐. 3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갈 거야. 그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몰라.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이해돼? 4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어쨌든 뭐가 있어?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 방정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4차 함수가 전부 x축 위에 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거냐라고 또 고민을 해보시면 얘네는 항상 가장 밑에 있는 점에 최소값이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뭘 찾는 게 첫 번째야? 최소값을 찾아내시는 게 첫 번째겠죠. 그죠? 그럼 최소값 찾아내려면 뭐 해야 돼? 최소값 찾아내려면 미분해야 돼요. 그죠? 이 녀석을 hx라고 합시다. 그러면 h'x는 요렇게 생겼고요. 그죠? 이해돼?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몇 넣으면 0이냐? 1 넣으면 0이네요. 그죠? 그럼 1로 조립제법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x-1에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죠? 뒤에 거 해보시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x는 1에서 무조건 최소값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만 2개 잡히니까 4차 함수의 개형 1, 2, 3, 4번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What? 몇 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니?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 나오는 데가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돼? 4번은 언제야? 3중근 가질 때라 그랬잖아. 기억났어? 그러니까 얘는 3번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x는 1에서 그러면 반드시 최소값을 갖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뭘 만족시키면 돼? h1의 값이 0보다 크다. 요거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4보다 크다 나오시면 되네. a가 4보다 크다. 596번 키가 1.6m인 지훈이가 4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10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지훈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훈이가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해서 매분 10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지훈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이해돼? 지훈이의 그림자가 요만큼 생길 거니까
지훈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은 무조건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지훈이는 매분 10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 그러면 어디를 이 속도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요만큼을 100t라고 놓을 수가 있어. 이해돼? 왜냐면 지훈이는 여기서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니? 그럼 t초 뒤에는 가로등으로부터 지훈이까지의 거리가 100t라고 놓을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요만큼인데, 그죠?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요만큼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를 좀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왜 전체를 써먹어 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결국에 우리가 뭔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4랑 1.6이라는 숫자 두 개밖에 없어. 얘네 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애들이야. 그죠? 왜냐면 문제에서 이미 정해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방금 잡은 100t라는 녀석 원래 없었던 녀석이고요. 그죠? 항상 변하고 있는 녀석이야. t값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있는 녀석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4랑 1.6을 연관을 지으려면 이거랑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를 100t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기는 어디 얼만큼이라고 잡으면 돼? x-100t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 세워볼 수 있는 비례식이 어떤 게 있냐면 4 대 1.6은 x 대 x-100t 라는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냐? 닮은 비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그죠? 내항의 곱은 1.6x 외항의 곱은 4x-400t 맞아? 이항 조금 하시면 2.4x는 400t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x 원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x 원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가 맨 처음에 출발한 곳은 이곳이고요. 지훈이의 그림자의 머리가 있는 곳은 이곳이잖아. 그지? 그럼 출발한 점이랑 끝지점 사이를 거리를 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요거 x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뭐 나오냐면 3분의 500t 나와. 이해돼? 이해돼? 무슨 얘기야? 초마다 3분의 500m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어디가? 여기가. 이해돼?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뭐였어? 지훈이의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지훈이의 머리 끝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여기서 출발했다고. 그죠?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누구의 길이를 알면 된다고? x의 길이를 알면 된다고. 근데 x를 보니까 1초에 3분의 500씩 늘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x는 뭐야? 거리니까 길이 값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속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미분 한번 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3분의 500이 정답이야.
자, 598번.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4, 높이가 8인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0.5씩 상승하도록 물을 넣을 건데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 어떻게 할까? 물을 어떻게 집어넣어? 수면의 높이가 매초 0.5씩 상승하도록 물을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t초 뒤에, t초가 흐른 뒤에 물이 얼만큼 쌓여있나 눈으로 봤더니 요만큼 쌓여있던 거야. 물이 요만큼 채워졌어. 그죠? 이만큼 채워진 물의 높이가 그러면 얼마야? 얼마야? 0.5t만큼 채워져 있죠. 그죠? 왜냐하면 매초 0.5씩 높아지도록 물을 떨어뜨릴 거라며. 그죠? 물을 채워 넣을 거라며. 그럼 t초 뒤에는 이 물의 높이가 0.5t만큼이 되어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거면은 요거 높이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밑면의 넓이, 즉 밑면의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t초만큼 물을 채웠을 때 그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1대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죠? 반지름 대 높이의 비율은 1대2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얼마로 놓으면 돼? 0.25t라고 놓으면 되겠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잘 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뭘 구하라 그랬냐면 어쨌든 이렇게 물을 채우는데 그지? 이 그릇에 수면의 높이가 0.5씩 상승하도록 물을 넣을 건데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도대체 어떤 순간인데? 에? 그렇지. t가 8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t가 8일 때 요 원뿔 모양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는 거지. 변화율 구하라 그랬으니까 또 뭐 하시면 돼? 미분해서 8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정답 한번 구해보면 요 원뿔의 t초일 때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는 0.25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분수로 고칩시다. 얘가 밑면의 넓이. 그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요것도 2분의 1로 씁시다. 2분의 1의 t에다가 3분의 1까지 해줘야 뿔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됐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냐? 96 파이 t 세제곱? 그럼 요거 미분해서 t에다가 8 집어넣으시면 정답 나오죠. 그죠? 됐어? 요렇게 푸시면 해결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육백 1번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그죠? 둘 다 3차 함수가 있고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나왔는데 그죠? 이제 이항을 시켜보시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의 해가 x가 1부터 3까지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물론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야. 근데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맞추면 돼? 어떻게 맞추면 돼?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오는 3차 부등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이 녀석에 이렇게 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요? 잘 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 fx-gx라는 새로운 함수에다가 hx라는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죠?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3차 함수니까 뻔하기야 뻔하겠지? 생겨봤자 요렇게 생겼을 텐데 이 녀석의 1부터 3까지의 구간에서만큼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른 구간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1부터 3까지만 hx라는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x축과 닿아 있거나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hx, y는 hx라는 3차 함수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1,3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hx가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부터 3까지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오케이다 이거지. 이해돼?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찾을 거야?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거야. 어디서? 여기서. 이해돼? 그러려면 역시 또 미분해야겠죠? 요렇게, 그지? 인수분해 하시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증감표를 그리시면 h'x는 여기서 0, 여기서 0일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고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부터 3까지라는 녀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잖아. 그지? 누가 무조건 최소값이야? 2일 때 극소값이 무조건 최소값이야. 그지? 눈으로 확인했지? 이해돼? 그러면 뭘 만족시키면 돼? h2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2 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얼마냐? 4 나오시면 되네요. 4.
603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fx 더하기 절대값 f'x라고 할 때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f0이랑 g0은 둘 다 0이고요. 다음에 방정식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고, 다음에 절대값 fx는 4라는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라고 나왔잖아. 그지? 3차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머릿속에서 대략적인 3차 함수를 하나를 그려놓고 x축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원래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더하는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만큼 세상에서 뻘짓이 없어.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되고요. 조건을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일단 가조건을 보시면 F0이랑 G0이랑 둘 다 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GX식에다가 0을 한번 집어 넣어 볼까? G0은 F0 더하기 절대값 F'0이다.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며. 그지? 그럼 이것도 얼마야? 0이겠네? 이해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0도 0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자, 잘 봐. fx라는 3차 함수는 f에다 0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x는 0을 근으로 가져요. 맞아? 맞아? fx라는 3차 함수는 0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0이 근이야. 이해돼? 또 미분하는 거에다 0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0에서 극대든 극소든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가져요. 그죠? 이해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뭔 말인지 이해돼? 잘 봐. 잘 봐. 다시 한번 할게. 이것까진 이해되잖아. 그치? 이해돼? 이것까진 이해되지. 이것도 뭔지는 알겠지? 미분계수, x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0에서 극대든 극소든 둘 중에 하나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단계 가볼게요. 어쨌든 요 녀석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해되니? 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0,0인 거 맞지? 맞지?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고 0에서 극대든 극소든 가진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0일 때가 극소일 때를 가정을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점이 딱 0,0이라는 얘기니까 X축은 이렇게 접할 거고 Y축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치? 근데 이러면 음의 실근이 하나 생겨버리니까 성공이야 실패야?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예요. 그죠? 문제에서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러면 두 번째 방법. 3차 함수 있고 이번엔 여기가 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죠?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래야 0,0이 맞으니까. 양의 실근? 맞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양의 실근 맞네? 야, 그러면 얘만 알아내면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 그지? 알아내기 위해서 문자로 잡아 놓으시고요. 그러면 나 조건까지 딱 해가지고 fx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녀석은 x에서 한번 접하고. 맞아?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해돼?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문제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양의 실근 가져야 되니까 요거 만족하면 되네. 이해됐냐?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아직 별거 안 했어. 어쨌든 여기까지를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한데 별걸 한 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문제에서 숨어있는 거 몇 개 찾아서 조합 좀 해낸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지? 왜냐면 이거 토대로 이 식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보기 위해서 fx가 x제곱에 x-a라고 했을 때, 자, f'x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지? 여기도 얼마인지 알면 좋을 것 같잖아. 이해되시나? 그러면 f'x를 구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인수분해까지 하시면 x 곱하기 3x-2a 요렇게 나와요. 그죠? 이해돼? 잘 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뭐였냐면 0,0이니까 x축 이렇게 그리면 되고 y축 이렇게 그리면 돼. 이해돼? 여기가 극대인 0,0이고요. 그죠? 극소인 여기 이 점 x좌표가 얼마냐면 3분의 2a가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그죠? y좌표는 얼마냐면 27분의 4a 세제곱이야.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먹은 게 뭐냐면 절대값 fx는 4 라는 녀석의 실근이 3개래요. 그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해돼? 여기다가 y는 4라는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를 그려 넣어서 교점이 3개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다가 가로로 평행한 y는 4라는 직선을 그려 넣어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 무조건 여기에 접하도록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3개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렇게 접하도록 그리면 이게 바로 y는 4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4라는 얘기잖아. 그지? 얘 원래 어디서 왔어? 여기서 반 접혀서 온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y좌표가 얼마여야 되는데? 얘는 y좌표가 얼마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4여야 돼. 됐어? 그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됐냐? 그러면 fx 정확하게 구해낸 거 아니야? 이해되시니? fx가 원래 이거였는데 a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아, 미안.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3이야.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4a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x-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G3 계산하라 그랬는데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계약 언제냐? 언제? 18일이면 수요일인가? 화요일이구나. 좋겠다. 지동은 언제야? 지동이 수술로서 다음 불부터
605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랑 2차 함수에 대해서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는 y축에서 만나고요. x좌표가 2인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g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2차 함수 gx가 있어요. 그죠? 둘의 교점이 어디 있대? y축 위에 있대. 그지? 그러니까 0, 뭐를 둘 다 지난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F0이랑 G0이랑 똑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다음에 X는 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X는 2에서 따로따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똑같대. 이해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X는 2에서 교점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다음에 2에서의 미분계수도 똑같다라는 얘기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공통인 접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보시면 둘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y축에서도 교점이 하나가 있고 2에서도 교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추측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가 y축에서의 교점, 여기서가 공통 접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죠? 잘 봐. 결국에 우리가 또 뭘 해결해야 되냐면 요 녀석을 해결을 해야 돼. 그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gx를 데려오자. 왜?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생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랬지만 이거 맨날 어떻게 했어? hx로 묶어놨어. 이해돼? 그럼 이거 봐봐. 얘는 f0-g0이네. 얘가 0인 거잖아. 이해돼? g0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시면. 그죠? 얘는 f2-g2는 0인 거고 얘는 f'2-g'2가 0인 거잖아. 얘 뭐야? h0은 0이야. 얘는 뭐야? h2는 0이야. 얘는 뭐야? h'2는 0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fx-gx를 hx라고 해놨을 때 우리가 지금 요 구한 관계식들을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h0 값은 0이고 h2 값도 0이고 h'2 값도 0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럼 hx는 무슨 함수야? hx는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예요. 그죠? 왜? fx 빼기 gx인데 fx가 3차고 gx가 2차니까. hx는 당연히 3차 함수일 텐데. 그죠? 2를 근으로 가지면서 극값도 2에서 가져. 이해되냐? 2를 근으로 가지면서 극값도 2에서 가져. 그러니까 hx는 x-2의 제곱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이해돼? 2를 근으로 가지면서 극값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2거나 여기가 2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어쨌든 x축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중근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2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요거 두 개가 일치하니까 바로 요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근 하나가 얼마야? 0이니까 곱하기 x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으면 hx가 완성이죠. 이해되시니?
그래서 h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0에서 근이 한번 발생하고 2에서 x축에 접하면서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될 거고요.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2일 거야. 이해됐어?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야? hx가 어떤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돼? 이해돼?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a가 여기라면, 여기부터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a가 여기라면,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의 부분들이 전부 다 3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부등식이 2개짜리 문제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범위가 함수의 값들이 3보다 크게만 나오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a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의 부분이 전부 다 3보다 커? 아니야. 이해돼? a가 여기 있으면 아니야.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이해돼? a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x는 a인 지점이면 전부 다 요만큼이 3보다만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함수값이 얼마인 걸 찾으면 되냐면 3인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a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x 곱하기 x-2의 제곱은 3이다 라는 것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해가 a가 되시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이해가 되시나?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라는 선을 그어서 a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들이 전부 다 3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안 되지. 0을 찍고 오는데 전부 다 3보다 커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애매한 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확실히 함수값이 3인 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는 왜 a가 안 돼? 0을 찍고 오니까. 여기는 왜 a가 안 돼? 0을 찍고 오니까. 왜 여기만 돼? 얘 오른쪽은 전부 다 증가하니까. 다 3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해가 되시나요? 돼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얼마냐? a가 3 나오시면 최소값이에요. 다 됐냐? 쉬었다 합시다. 7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시다. 일어나세요.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부정적분 마무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적분법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 뭔지는 다들 알아봤단 말이지. 그죠?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라면 거꾸로 하시면 그게 바로 적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되어 있는 함수의 원형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적분법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을 수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적분법이라는 건 어디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냐면 다항함수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다항함수만 미분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거 이외에는 미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의 거꾸로인 적분도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적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 만약에 x의 n제곱을 적분을 한다라고 하시면 얘는 누구를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나와?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요거 미분하시면 x의 n제곱 나와요. 그죠? 이해되냐? 다음에 누가 필요해? 적분상수 C가 필요해. 요게 다항함수의 적분법. 알겠어? 알겠어? 그럼 잘 봐. 결국에 여기서 부정적분의 성질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할 텐데 항상 똑같아. 첫 번째는 뭐야? 실수배. 요거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겠어? 밖으로 빼서 가장 마지막에 실수배 처리해 주시면 문제 없겠죠. 이해되시냐? 두 번째는 뭐야?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합쳐서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뭐도 마찬가지야? 뺄셈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해돼? 어려운 거 없지? 이해돼?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요런 2차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항을 하나씩 찢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 그러면 잘 봐. 여기서도 적분상수 하나 나와야 돼. 그지? 이해돼?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하나 튀어나와야 돼. 맞아? 여기서도 적분상수가 하나 튀어나와야 돼. 근데 어차피 상수 3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지막에 계산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적분상수는 항상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3번의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도 3개가 튀어나오는 건 맞아. 정상이야. 근데 걔네는 어차피 식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로 합쳐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만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적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a의 x세제곱. 오케이? 머릿속으로 잘 따라와. 더하기 2분의 b의 x제곱. 더하기 cx의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하나만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어려운 거 없지, 그지? 필기하세요.
다 썼냐?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갑시다. 지난 시간에 유형 5번까지 했죠? 그죠? 6번, 643번부터 3까지 했나? 4부터 갈게요. 자, 635번. 함수 fx는 다음과 같대요. 그죠? 인테그랄 x-1분의 x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x-1분의 1 dx. 그래서 f0은 1일 때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생긴 거 적분할 수 있나? 하시면 없어요. 그죠? 안 배웠으니까. 이해돼? 안 배웠으니까 없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적분할 수 있나? 이것도 없어요. 그죠? 이해돼? 안 배웠으니까 없는 거야. 우리는 뭐만 적분할 수 있다고? 다항함수만 적분할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잖아. 그지? 적분을 못해. 그러면 얘를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눈치껏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저 안에 있는 함수들을 하나로 합쳐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해돼?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뭐가 남아? 요렇게 남고, 그지? 얘는 적분하시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에 무조건 적분상수가 딸려와야 된다. 그죠? 적분상수 구하라고 누굴 준 거야? f0은 1이라는 걸 준 거니까 fx는 요거까지 반영하시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2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넣고 계산하시면 5 나오시면 되네요. 자, 639번. 함수 fx에 대해서 f'x 미분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고요. f0은 1이고 f1은 2일 때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대. 그럼 이 녀석을 다시 적분하시면 fx가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적분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의 적분상수 c가 필요해. 그지? 그럼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한데.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을 2개나 준 거죠. 이해돼? f0은 c네. 얘가 1이네요. 그죠?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얘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fx 다 구했으니까 f2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해됐나? 어려울 거 없죠? 아직까지?
643번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플러스 5다. 그래서 이 곡선이 0,3을 지날 때 f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플러스 5랍니다. 그죠? 뭘 알려준 거야? 뭘 알려준 거야? 뭘 알려준 거야? 응? f'x를 알려준 거죠. 그죠?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fx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미분해서 x 넣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f'x 얘가 3x제곱 플러스 5라고 알려준 거죠. 이해되시나?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일반항처럼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도함수라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도함수인 f'x다. 요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고요. 오케이? 어쨌든 f'x가 3x제곱 플러스 5라니까 적분 배웠으니까 적분하시면 간단하죠. 그죠? x세제곱 플러스 5x에 적분상수 c가 있고 얘가 어딜 지난다 그랬냐면 0,3을 지난다 그랬잖아. 그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c는 3이네. 됐어? 그럼 다 구했으니까 F1 계산하시면 되겠죠. 9가 정답이다. 자, 647번.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x는 x fx 플러스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f1이 2일 때 fx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라고? 미분해? 왜? 이렇게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맨 첫 줄에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라 그랬어. 그죠?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fx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냐?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그럼 이렇게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의 양변을 미분을 할 거예요. 좌변은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해돼?
우변은 미분하시면요.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맞아.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오시면 양변을 미분했어.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양변에 fx가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버릴 수 있네. 이해돼? 그러면 f'x가 뭐냐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라는 녀석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여기서 f'x를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뭐고 하시면 돼? 다시 적분해서 fx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그래서 요거 구하라고 f1은 2라고 준 거지. 그지? 그러면 얼마냐? 2네. 됐어? 그럼 다 구했으니까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3x 제곱 뭐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제곱. 미안합니다. 1차였어. 그럼 C도 2가 아니네. 3.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죠. 그죠? (651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인 f'x가 0에서 나뉘어져 있고요. f2가 마이너스 4일 때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안 돼? f'x가 요거라며. 그러면 fx는 요거 적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그죠?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요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x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붙은 적분상수랑 여기 붙은 적분상수랑은 똑같게 다르게 함수가 두 종류였잖아. 그죠? 얘 적분해서 나온 적분상수가 있을 거고 얘를 적분해서도 적분상수가 튀어나와야 돼. 연속이라며. 똑같게 다르게? 모르지 뭐. 그래서 일단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구분을 좀 해두셔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들을 구하라고 누굴 줬냐면 F2는 마이너스 4라고 줬어요. 여기. 얘는 어디다 써먹어야 돼? 여기다가 써먹어야 돼. 그지? 여기다가 2 넣으시면 4 빼기 2니까 2 플러스 C1이 마이너스 4야. 그니까 C1이 뭐야? 마이너스 6인 거야. 그죠?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응. 얘가 마이너스 6인 거야? 그럼 C2는 어떻게 구해? C2는 어떻게 구해? 연속이라며?
여기다 0 넣은 거랑 여기다 0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냐?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지? 여기다 0 넣으면 C2인데? 그럼 C2도 마이너스 6이네.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C1, C2 둘 다 마이너스 6이니까 F 마이너스 3의 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오케이? 이 문제에서 둘의 적분상수가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연속함수의 적분상수가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 그래서 항상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알겠냐? (655번) fx는 인테그랄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d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마이너스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구하라는 거야? 이 간단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나? 그렇지. EF 프라임 마이너스. 이 정도는 싹싹 돌아가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F 프라임 X가 필요해.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하면 되잖아. 그지? 얘를 적분하면 FX라며. 얘를 미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겠죠. 이해돼? 적분해 놓은 거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그 마이너스 2 넣고 2배 하시면 정답이네. 그죠?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자, 659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랑 y에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2xy를 만족을 시키고 f'1은 2일 때 f3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x랑 y에 둘 다 0을 집어넣어요. 그죠? 첫 번째. x랑 y에 둘 다 0을 집어넣어. 좌변은 뭐가 돼? f0. 우변은 뭐가 돼? 2f0. 됐어? 그래서 f0은 0이야. 됐냐?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f'1을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손수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로 원래는 계산이 되는 거고, 그죠? 요거를 뭐
얘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x를 1로 보고 y를 h로 보시면 되겠죠. f1 플러스 fh 마이너스 2h 여기까지가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됐어? 그럼 여기서 f1끼리는 날려버리실 수가 있고요. 됐어? 요 녀석은 어떻게 또 하면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2 됐어? 요렇게 한번 한 거고 요렇게 한번 한 거야. 되셨냐? 얘가 얼마? 2 그죠? 그니까 여기서 얻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극한값을 얻어가는 거라 그랬지. 얘가 4다. 요거 하나를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이게 이제 적분 파트에서 처음 등장했잖아. 그지?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그죠? 뭐 극한에서도 봐왔고 미분에서도 봐왔고 계속 봐왔어. 원래 3단계가 뭐였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하면 돼. 맞지? 근데 이제 적분 파트 넘어오면 사실 이 문제는 극한이나 어떤 미분계수 파트보다는 적분 파트에서 훨씬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적분 파트에 들어오면은 해야 할 일이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거든. 원래 극한이나 미분에서는 뭘 구했으면 되냐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하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구하라는 게 F3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3을 계산하기 전에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F'X를 구해서 이 녀석을 적분을 해가지고 이 녀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X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지. 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그죠? 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EXH 마이너스 FX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또 FX 날려주시고 그러면 또 분리를 좀 할 건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랑 다음에 뭐 튀어나오면 돼? 마이너스 EX가 튀어나오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만큼 얼마였어? 4였어. 그지? 아까 구해놨잖아. 그니까 F'X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Fx는 뭐야? 적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여기서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뭘 줬어? 안 줘가지고 구했어. F0은 0이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적분상수는 없네. 그럼 얘가 fx니까 3 대입해서 정답 구하시면 되겠죠. 됐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적분에 오면서 마지막에 적분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적분 파트에서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거.
자, 662번.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함수 fx의 극소값이 -1, 극대값이 3일 때 f-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 일단 이거 그래프 보고 해볼 수 있는 게 뭐야? f'x의 식을 잡을 수 있어. 그지? 0 지나고 -2 지나고 2차 함수인데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최고차항의 계수 데려가셔야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전개하시면 ax 제곱 플러스 2ax 요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냥 fx f'x를 적분하시면 3분의 a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가 이렇게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문제에서 극소값은 -1이고 극대값은 3이라며. 그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What? 그렇죠. 감소함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극소값이 언제 발생하냐면 -2일 때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면 f-2가 -1이라는 얘기고. 이해돼? 극대는 그러면 어디서 발생해? f0에서 발생하고 3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냐? 도함수가 -2랑 0에서 0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 극소, 나머지 하나에서 극대가 발생을 할 텐데 부호를 따져보니까 감소 증가 감소여서 -2에서 극소, 0에서 극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문자 2개 있었던 거 저거 식 2개로 한 방에 해결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A가 얼마냐면 -3이고 C가 얼마냐면 3이에요. 3. 그래서 fx를 정확하게 완성을 한번 시켜보자면 -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3이다.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잘 봐. 이 문제가 f'-2가 0이고 f'0이 0이잖아. 그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1이고요. 극소는 -1이고 극대는 3이잖아. 이해돼? 지금 -1을 구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극소값일 때 x값이랑 극대값일 때 x값의 정중앙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2, -1이고 여기가 0,3인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 x가 -1일 때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점의 정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럼 y 값도 마찬가지로 반띵 하시면 돼. 그럼 정답이야. 이해돼? 이해돼? 이거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진짜 확실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함부로 남발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데 변곡점은 뭐냐면
이계도 함수라고 미분을 2번 치는 함수가 있어. 오케이? 미분을 2번 치는 함수가 있어요. 미분을 한 번 하면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미분을 2번 하면 이계도 함수라고 불러.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과 그 양옆에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면 걔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잖아. 이 도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딱 나눠서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이계도 함수를 그리면 이만큼은 음수로 나올 거고 이만큼은 양수로 나오는 요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차 함수의 변곡점은 극소와 극대에 대해서 완벽한 점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 근데 만약에 무언가 어딘가를 구하라는 점이 극대, 극소랑 정확히 그 중간에 있는 중점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방금 나온 이계도 함수 미적분 2 배우면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하면 끝났죠? 그러면 문제풀이는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 풀어드린 유형 대표 문제 밑에 한 문제씩 시작합시다.